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일 것으로 추정되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제시한 2천억 원 조달 자구책을 두고 투자업계에선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티메프에 2천억 원을 투입할 투자자는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이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2분기 후실적을 이어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2.7%, 영업이익은 152.6%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65.7% 늘었습니다. 이 성적은 증권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것이자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폭스뉴스는 이란과 그 추종 세력들이 24시간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소식통들의 전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도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유도미사일 잠수함의 중동 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전기차 공포증 확산세를 진전시키기 위해 어제 충전소 화재 안전 관계부처 회의가 진행됐으며 회의 결과를 토대로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 회의를 열어 다음 달 초 발표할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기틀을 잡았습니다. 대책 안에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와 과충전 제한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관련주 어떻게 봐야 할지 잠시 후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희비가 엇갈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연이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쪽은 역시나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인데요. 어제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 개정안이 발의가 됐죠. 이뿐만이 아니라 다음 달 초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 속에 안정성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까지 오늘 덩달아 강세를 보였고요. 과충전을 방지해주는 PLC 모뎀도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 초반에 중동 리스크 관련 종목들 오름세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와, 전문가님 어제 네. 나오셔서 눈여겨봐라라고 한 쪽에서 또 시세가 불붙듯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심지어 2차 전지 전고체도 함께 덩달아서 합세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말 떠올랐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떠올랐는데 네. 캐즘 극복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시작을 따져봤을 때는 전기차 포비아로 시작이 됐단 말이죠.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했을 때 전기차 쪽의 이슈가 크고 그로 인해서 수급이 붙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라면 오늘 지수의 하락은 나오지 않았어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자,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을 보여줬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전기차는 지속적으로 끌고 갈 테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로 올라갈 뿐이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수급이 너무나 크게 빠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했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음봉 형태로 마감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이 여파를 받았다면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라도 수급이 불러일으켜졌어야 되는데 그 또한 없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잠깐 간과하고 있는 거 무엇이다? 지금 8월 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매우 수급이 크게 붙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휩소 현상에 매수하시면 물려서 꽤나 힘든 시기를 보내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엔캐리 사태로 인한 폭락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웬만큼의 결론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대만가건 말고 니케이 지수를 한번 보죠. 자, 니케이 지수 혼자 넘어섰습니다. 언제? 폭락하기 이전의 가격이었었던 그 자리 35,880을 넘어서 끝났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는 엔캐리로 인한 이슈는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일본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재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반도체 쪽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지진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일본과의 관계성으로 봤을 때에는 주가를 더 크게 폭락시킬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대만가권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위치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필라델피아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으로 대만가건과 코스피 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제 제가 방송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오늘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했었던 내용들이 이거였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 그 밖에 지켜볼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 한빛레이저가 먼저 출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리드워즈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왔다가 급상승을 하면서 또 한 번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 외에 제가 여러분들께 장중에 말씀드렸던 사조산업의 주가도 재밌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 다른 종목들은 왜 안 봤느냐? 안 본 게 아닙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만 집중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테마를 보셔야 되겠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방송 말미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종목들, 테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말미에 준비되어 있는 테마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네. 아까 수급이 메말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실적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마침 어제 후실적 기록했던 크래프톤 쪽은 강세 보였고 아모레퍼시픽 잉그루들의 이쪽에 대해서 되게 실적이 안 좋았고 또 화장품주 약세를 보였잖아요.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나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감 테마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가장 중요해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들이죠. 왜? 회사가 돈을 벌어야 그만큼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죠. 그런데 그 가치를 주식시장에 있는 상장된 기업들은 무엇으로 회사의 가치를 올립니까? 시가총액. 그렇다면 이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 종목의 주식의 가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왜?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종목이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오고 개선됐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소외받으면 누가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8월 달 시장이 메말라 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도 목마를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어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매매합니까? 위로 사지 않습니다. 바닥에다가 거미줄 쳐놓고 내려와라 내려와라 물 떠놓고 기도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한 틱이라도 낮은 가격에서 진입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장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종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바닥 구간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내려오고 지지가 됐었다라는 그 자리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 구간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왜? 뉴스가 나오거든요. 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 종목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니까 종목에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더 올라갈 거래. 그런데 산 중턱에서부터 매수하신 분들, 수익권이 왔음에도 매도하지 못하고 내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운 좋게 매도를 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게 뭐였습니까? 메가토르 기법이라도 알고 가셔라. 왜? 바닥에서부터 메가토르 기법이 올라왔을 때,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을 때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 한 가지 더 주황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0일 이동평균선이 넘어가는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익절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다? 여기다. 최종 익절 자리. 그렇죠? 곧 뭐가 됩니까? 익절이 아니더라도 손절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되는 자리가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고점에 샀다 하더라도 주가가 어떻게 된다? 다시 내려오면 바닥 잡고 돌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1년입니다. 최소 1년이에요.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에 내가 이 방법 알았으면 바닥에서 사서 올라가는 종목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종목들이 뭡니까? 실적이 개선된 종목들을 여기에서부터 찾아가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기대되는 테마, 섹터를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2차 전지 기업들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차 전지 기업들이 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실적 전망치 개선. 그죠? 실적이 개선되어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시장에서 관심도가 증가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 관심도는 우리가 지금처럼 화재가 났다라고 관심도가 증가되는 게 아닙니다. 왜? 중고차 시장 가보십시오. 아니면 인터넷에라도 찾아보세요.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중고시장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가지고 와봤자 팔리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관심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중고차의 가격을 방어해 주면서도 지금까지 생산되어 있는 배터리들을 리사이클링할 수 있는 또 나옵니다. 폐배터리. 작년 7월 10일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폐배터리에서 무언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실적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바닥 구간을 다지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또 한번 큰 폭으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전기차를 좋은 눈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폐배터리 쪽에서 올해 하반기, 겨울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한다. 특히나 에코프로가 또 출사표를 던졌죠. 그렇다면 에코프로가 폐배터리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고 LG 에너지솔루션 들어오고 거기에 또 폐기물 업체부터 해서 이것저것 엮여가지고 운반 업체까지 모든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가 폐배터리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고시장에 나오는 배터리, 재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앞마당에 지금 널브러져 있는 그 배터리들 모아서 폐기해야 될 것들 소각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중고 시장이 나타난다면 지금처럼 배터리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배터리의 농도가 낮아졌을 때 배터리를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을 통해서 매우 값싼 가격에 차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왜 중요하냐? 전기차를 왜 안 좋게만 보고 있느냐? 내연기관 차량, 우리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30년을 굴러가게끔 유지를 하면 동일한 차량으로 교환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죠. 그런데 전기차 30년 동안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클리컬 기간을 지금 저는 아무리 좋게 봤을 때 5년에서 길어야 7년까지밖에 안 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수도권, 내륙 지방만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왜? 그 외에는 계절의 기후의 변화가 더 극심할 것이고 배터리를 더 심하게 압박할 수 있는 데미지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년에서 7년인데 그렇다면 새 차를 구매해서 5년에서 7년을 타고 배터리를 교환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생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배터리 교환할 바엔 차라리 새 차 사고 말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도 마찬가지로 판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두 다 해소되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 실마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폐배터리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전기차 쪽은 아무리 화재로 인한 이슈가 불거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출과 직결되진 않는다라는 것.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의 직결성, 안전성에 대한 이슈는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불씨가 지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기차 화재 관련주 그리고 충전 관련주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쪽에서 모든 수급이 다 쏠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올랐느냐 내렸느냐죠. 둘 다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단기적인 이슈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작년에 우리가 봤었던 초전도체와는 사뭇 다르지만 결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주 크래프톤이 이끌어냈는데 크래프톤만의 얘기입니다. 경쟁 기업들이죠. 그렇다면 크래프톤에서 게임을 런칭하고 서비스를 한다고 그 게임을 다른 회사가 따라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산업에서만큼은 너무나 양분화되어 있다,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크래프톤 올라간다고 NC소프트, 넥슨게임즈 같이 올라가는 건 결국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갈린다. 그렇다면 따라 올라가는 부대장주 혹은 관련주들은 휩소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와 항암제 쪽에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코로나 쪽도 역시나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진단키트와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쪽이겠죠.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서도 큰 상승이 나오지 못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끝난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제 5색선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주가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나 지수의 하락으로 하락폭이 조금 더 심화됐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주가가 언제 오를지 내릴지 개인이 예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토르 기법이 있다면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차트도 잘 다뤄주시는데요. 이슈까지 잘 다뤄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팔방미인인 우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혹은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낸 히든 종목 탑5 공개합니다.
토르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와 A팩트는 벌써 10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탑3 종목 모두 세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3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 툴젠이 자리를 잡고 있고 1위와 2위 종목은 모두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입니다. 가운전선은 가장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80% 넘는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함께 보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1월 초에 포착을 해주신 재룡전기와 350% 가까운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이 성적표, 재룡전기와 같은 종목 어떻게 포착했나 살펴봤더니 역시나 토르 기법에 있었습니다. 미리 포착하고 싶으신 분들은 토르 기법 사용해 보시면 되는데 토르 기법이 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들고 와봤습니다. 총 3권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권은 주식 사용 초보를 위한 설명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2권은 매뉴얼입니다. 이 안에 앞서 말씀드렸던 오색선, 빅기둥, 메가토르 기법, 그리고 토르 기법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안에만 살짝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글자도 굉장히 크고요. 그림도 많죠. 이해하기 정말 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전문가님께 내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바로 우리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색선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셔가지고 오색선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고 1승도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에 포착을 해주셨고 힘든 작 속에서도 수익률 그래도 10% 넘게 챙겨주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 리뷰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이 기법에 대한 설명인데 핑크색 지지선은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을 제시해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차트에 표현하고 나면 어느 위치냐? 자, 핑크색 지지선보다 위에 있으실 텐데 핑크색 지지선이 움직이지 않는 가격 구간이실 거예요. 그때 진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 그때가 매수 신호가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막론하고 분할익절을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분할익절 할 때는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 자리를 익절 자리로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놀다가 그 다음에 파란색 저항선까지 내려오면 그때 또 익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좋은 예시 그리고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되는 자리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파란색 저항선에서 절반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몇 퍼센트? 2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200%가 다냐? 아니죠. 시작 지점이 마이너스 40%니까 대략 300% 이상의 수익이 나온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올라갔던 거 고스란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죠.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으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최종 익절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내려오는 이 하락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다음 파티션은 어디겠습니까? 진입, 여기에서 들어갔습니다. 익절은요.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왔고 지탱되어주는 지금 이 가격이 1차 익절 자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최종 익절은 여기입니다. 왜? 이탈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색선 중에 핑크색 지지선과 파란색 저항선만 알고 계셔도 뉴스에 휘둘리지 않게 되실 거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에 물리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 이런 자리. 고점에서 물려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하시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승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1승 같은 경우는 조선 관련주 그리고 환경 장비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승을 바라볼 땐 선박 장비와 부품을 제조하고 소재를 판매하는 기업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 계열사와 의향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이 기대된다라는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1승 같은 경우에는 조선으로 올라갈 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1승이 가야 될 것은 무엇이다? 또 한 번 시추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대왕고래에 대한
관심도가 또다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해양 플랜트 관련 사업 때문입니다. 이 해양 플랜트 관련 사업을 할 때는 STP라고 해서 분유 처리 장치, 대규모 분유 처리 장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 바로 1승이다. 그렇다면 조선 쪽의 사이클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에선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왕고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왜? 적정 주가는 역시나 아직까지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때 파란색 저하선이 올라간다면 마찬가지로 익절을 잡아볼 수 있다는 관점이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승을 설명드릴 때 복장과 지금 입고 있는 제 옷이 다르다라는 건 오늘 설명드리는 종목이 아니라는 것, 과거에 설명했었던 종목이었고 리뷰 종목이었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1승을 볼 때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서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누가 봐도 높은 자리 아닙니까?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박스권은 여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1승도 지금 이 정도의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박스권의 상단은 돌파했어야 정상일 텐데 1승의 위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월 16일 날 포착된 가격은 3,375원입니다. 종가 대비 수익률이 10%밖에 되지 않죠. 왜? 최근에 또 한 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 가지 겹겹이 쌓여있는 그 이슈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서 위협을 했었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 이거죠. 이겁니다. 박스권의 중단을 넘어서는 자리에서 진입을 했는데 HD 현대중공업을 생각하면 1승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최소한 여기에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HD 현대중공업은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승, 아직까지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남아있다는 것. 하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거래일 이탈한다면 욕심 버리고 정리할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진이 관점으로는 보기 어렵겠지만 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관점도 대응 방안도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승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1승의 추후, 주가 방향까지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오색선 쉽습니다. 2개 기억하면 되고요. 핑크색 선은 사야 하는 신호, 그리고 파란색 선은 팔아야 하는 신호입니다. 너무나도 쉽죠? 이 2가지만 알면 고점에서 물려서 엉엉 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손안의 전문가 한번 모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도 이 기법 통해서 내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내일 당장 팔아야 하는지 사야 하는지 추가 매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해주셔도 되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문자 상담으로 들어왔고요. 한중 NCS입니다. 매수가 51,600원이시고 비중 현재 20%가량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전기차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와, 44,000원대셔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쓰리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한중 NCS를 봐야 되는 건 역시나 똑같은 관점이죠. 자, 뭡니까? 제가 아까 차트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상황. 우선적으로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나타났을 땐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부터는 이거래일 이탈하면 정리해야 될 종목이다라는 것.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야, 이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봐야 되나 싶지만 1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파란색 저항선을 이거래일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 수렴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61,800원을 넘어가는 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 명료하죠. ESS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고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차트가 붕괴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 꽤나 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업 분석 보겠습니다. 관련 이 종목이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너무나 좋아서 차트가 이탈되고 깨져도 버틸 수 있는가?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영업이익 적자 기록입니다. 적자 지속입니다. 버틸 이유가 있습니까? 더 내려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겠죠. 그런데 이 종목을 이 고점에서 매수해서 다시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오지 말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자리쯤에서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신규 진입 관점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51,600원까지 근거도 없이 매출도 없이 영업이익도 없이 실적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서 기대 심리만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면 한중 NCS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모멘텀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올라간 시기랑 맞물려서 전선 관련주였구나. 이거 따라간 거구나. 그런데 다른 전선 관련주가 올라간 이슈가 뭐였습니까? 실적이죠. 실적. 그 실적이 한중 NCS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1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20일 이동평균선 이탈 시에 차트가 붕괴되면 바로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역시 이슈보다는 오색선이 조금 더 믿음직스럽다라는 생각이 여실히 들었는데요. 이 오색선 한번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있을까요? 네, 하나솔루션인데요. 32,000원인데요. 네, 혹시 비중 10%는 어떻게 되실까요? 15%인데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서요. 그게 나쁜 거면 추가 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난번에 좋다고 하신 것 같아서 네. 네, 여쭤보고 하라 하면 추가 매수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께 토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솔루션이 이제는 바닥을 잡아야 되는 종목이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걸려요. 뭐가 걸리냐면 자,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번 직전 분기 때 마이너스 2,166억 손실이었고요. 이번에도 1,000억 정도 손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솔루션은 연간으로 봤을 때 한 번도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적자를 기록한다라면 2024년은 하나솔루션이 바닥을 또 한 번 찾아나가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추가 매수 자리가 아니에요. 왜? 32,000원이시면 매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얼마 전에 34,000원에 매수하신 분도 상담이 왔었는데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적정 주가가 22,000원, 2만 원 초반 가격 구간까지만 내려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17,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네. 그럼 내일이라도 한 5%, 10% 정도 넣으면은 본전 가격 되면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할 줄도 모르는데 종목이 많아가지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추가 매수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내려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똑같이 15%를 해버리려고 그러죠. 15% 사시면 평균 단가가 얼마 정도 나오실까요? 지금 26,000원인데. 얼마 안 내려가요. 많이 내려가 봐야 29,000원 정도인데 네. 32,000원이랑 이격이 별로 크지 않아요. 끽해봐야 10% 조금 안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예를 들어 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네. 1억으로 매매를 하는데 지금 하나솔루션에 1,500만 원을 샀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1,500만 원을 또 사잖아요. 네. 그럼 3,000만 원 샀죠.
네. 그 3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사놓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2024년 약 4개월 남았죠. 그리고 2025년에 개선된다 하더라도 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게 년이 바뀐다라고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또 적자를 기록하다가 하반기 때 개선이 된다 그러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1년 동안 묶이는 거예요. 1,500만 원만 근데 묶여 있으면 될 선생님, 것을. 제가 믿는 데가 있어가 그러는데요. 네. 뭐 해리스로 인해서 태양광 이거 26,000원도 안 왔었거든. 다 내려갔었거든요. 네. 해리스 그것도 있고 또 보조금인가 그것도 또 받았다 하길래 기회는 이런 그게 있을 때 빠져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약은 머리를 한번 써보려고 했죠. 해리스 관련된 내용은 미국 대선이죠. 네. 당선 안 됐죠.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 올라갈 때 다 네. 도망 나오려고 그래. 당선 안 되면요. 안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도망 나오려고요. 그 전에 안 올라가면요? 그 전에 안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기만 하면 언제 도망 나오실 거냐는 거죠. 아니, 뭐든지 며칠 동안 보세요. 계속 사업을 올라오고.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투자를 받아야 돼요. 지금 Q10 어떤 상황입니까? 2천억을 조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돈 누가 투자할 건데요? 적자 기업인데. 그러면 하나솔루션 지금 적자 보여줬어요. 이번 실적 발표 매우 중요합니다. 흑자로 전환되면 누군가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할 수 있겠죠. 태양광 말씀 잘하셨습니다. 태양광이 돈이 됩니까? 기업들이 태양광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랬더라면 테슬라가 이미 미국 전역에 태양광으로 이미 전력 충전 인프라 구축했을 거예요. 근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안 되니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더 길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추가 매수 자리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 이제 끼케야 20%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본전까지 올라오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매수 안 해도 해리스 관련주로 태양광 관련주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괜찮은 가격 구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이유, 근거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2,000원이 적정 주가입니다. 17,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 더 길게 봐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많은 상담이 들어왔고요. 또 잘 대응해드렸습니다. 만약에 나 아직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기회에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은 모두 다 오색선을 통해서 했죠. 이 오색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집 3권으로 그대로 다 녹아 있는데요. 한 권은 기본서고요. 나머지 2권은 매뉴얼입니다. 이 2권 중에 한 권이 오색선이 담겨져 있거든요.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두 다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저희 리뷰 종목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할 테고요. 잠시만 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리뷰 종목으로 방산 관련 종목을 또 들고 와 주셨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벌써 한 40% 가까이 수익률을 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이스라엘, 이란 이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들고 와 주셨더라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아, 그렇게 실적으로? 얕은 기업이 아니에요. 아, 깊은 기업. 자, 우리 네. 방산 관련주라고 했을 때 태양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길 때 올라가는 종목 이미 여러분들 눈에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빅텍, 스페코, 엘컴텍, 그죠? 금 관련주인 엘컴텍부터 주가가 항상 바닥권을 기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방산에 대한 이슈만 터졌다 하면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빅텍과 부대장주인 스페코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대, 로템,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은 그런 사소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 뒤를 받쳐주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업들이고 그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며 지금 MSCI 편입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 방산 관련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지상 군수 장비입니다. 공중 장비가 아니라 지상 쪽에 치우쳐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로템이다. 그런데 또 우주항공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로봇이 나오는데 로봇까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가 또 나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삼성전자의 품 안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또 한 번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산 밥캣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작년 10월 5일 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빠지려는 찰나에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로봇으로 호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흑자 전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온 카드가 뭐였습니까? 두산 밥캣이었죠. 그래서 두산 밥캣의 주주들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지금 우리 이복형 금감원위원장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제대로 보여줄 때까지 돌려보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관련주는 너무나 위험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을 등에 업고 있는 그 기업과 뭘 하고 있다? 국방 로봇 분야에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출발만 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로템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제5차 세계대전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로봇 산업은 어찌됐건 간에 국방력, 그 나라들의 국방력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방력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국방의 예산을 편입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발생될지 모르겠으나 발생됐을 때 국민의 안전과 위안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방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로봇을 통해서 기계학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 우리 젊은 친구들 군대에 가서 시간을 허비한다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이 났을 때 피를 조금이라도 더 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옴시티는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잊혀져 있습니다. 네옴 철도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 가지 더 동일 테마인 LIG 넥스원 역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어떤 쪽에서 이 내용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MSCI라 그래서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의 편입에 대한 이슈인데 MSCI 편입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우리나라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MSCI 편입이 되게 되면 외국계 자본이 새로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도로 들어오겠습니까? 사야 들어오는 거죠. 그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이 나오는 것이고 MSCI 한국 지수의 편입 기대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방어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진입한 자리가 꽤나 오래됐죠. 4월 1일입니다. 그 당시 포착 종가가 38,000원이었었는데 역시나 실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너무나 둔합니다. 그런데 둔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녹색 선이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넘어선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MSCI 편입과 관련된 이슈에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가면서 파란색 저항선이 넘어가면 20일 이동평균선이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면 최종 익절 자리를 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파란색 저항선으로. 왜? 지금 현대로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크게 올라서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어디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는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전고점을 넘어갔음에도 지지가 된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37,500원까지는 다시 하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가가
언제까지 버텨줄지,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이 다시 올라올지는 알 수 없겠으나 익절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서서히 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현대레튼 보유자분들, 그리고 비슷한 차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오색선을 표현하지 못하신 분들은 표현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위험한 종목인지 아니면 더 가져갈 수 있는지 명확한 해답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뭐가 있느냐? 그래서 종가 베팅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리가 이탈됐는지 아니면 지켜지는지에 따라서 익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판단을 언제 한다? 차트가 거의 대부분 완성이 된 3시 20분부터 하는 겁니다. 왜? 마지막 장중 동시호가 시간 그 10분 동안에 움직임이 없다면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크게 변동성이 생기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10분만 기억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토르기법 마찬가지입니다. 메가토르기법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역시나 종가 베팅 관점으로 종가 베팅 가격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 언제 진입했는지 날짜만 알면 그 날짜의 종가가 얼마였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뭐 장중에 얼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을 냈다. 누가 압니까?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종가 베팅을 통해서 진입하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저를 보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의 매수가와 매도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문 유형은 지정가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정가를 시장가로 변경해 주셔서 주문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종가 베팅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다시금 토르 기법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토르 기법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봉이 필요한데 기준봉의 주가 등락률은 평소보다 크게 나와야 된다.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월등히 증가돼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5배 이상 증가돼야 됩니다. 어제 거래대금이 100억이었으면 오늘이 기준봉이기 위해선 최소 500억 원 이상 곱하기 5배 이상은 거래대금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 그만큼 거래대금이 갑작스럽게 붙었다라는 건 그 종목을 지켜보는 누가 많아졌다?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관심도가 집중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심도의 집중만으로 보는 게 아니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집중도가 늘어났다라는 지표를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탈하느냐, 그렇게 해서 주가가 다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반등할 것이냐라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이 망치와도 같은 캔들의 모양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래 꼬리가 달려도 상관없습니다만 종가 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끝나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자, 시간이 없으니 내일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역시나 전기차 화재 쪽 보고 있습니다. 종목으로는 Y2솔루션, 휴맥스, 신흥 SEC, 한빛레이저가 또 나왔습니다. 덕양산업, 그리드위즈까지 보고 있는데 한빛레이저와 그리드위즈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휩소 현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위로 매도가도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시원시원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웹젠, GSE, 대성에너지,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와 사조산업, 오늘 했었던 사조산업까지도 내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내일 시장에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히든 종목이 없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토르 기법이 정확하게 포착이 되고 앞으로 상승률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만 꼼꼼하게 들고 와주시기 때문인데요. 대신 내일 또 다음 장에 또 히든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위에 안내판 오색선 수식 잘 배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주도 테마로 전기차 충전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시장 흐름 잘 체크했습니다. 오늘의 리뷰 종목으로 조선 기자재, 방산 관련 종목들 살펴봤는데 세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 소문도 듣는 것 같습니다. 소문보다 빠르고 확실한 토르 기법에 서서 뉴스에 팔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